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병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신년이 밝았습니다. 저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오마이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책의 독자 여러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좀 보답해 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보답 차원에서 또 2019년 한 해에도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더 다가가고 범국민적인 그 경제적인 어떤 교양을 쌓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일들 계획 많이 하시고 2019년 한 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은 2019년 경제 5가지 기회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경익남 강연을 통해서 위기적 요소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회적 요인들도 많이 말씀드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래도 2019년 한 해 어렵다 하는데, 특히 국가 부도의 날 이게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부풀어 오르고, 사실 IMF 외환위기 그 시절보다 더 큰 경제적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체감 경기는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왜 갑자기 기회 요인을 말씀드리느냐?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렵다 하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고, 위축된 투자 심리로 인해서 고용도 더 위축되고, 그럼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가 또 침체되는, 다시 말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면 실제로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마는 그런 악순환이 또 연출될 수 있을 것을 좀 우려하는 마음에, 특히 신년이다 보니까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2019년 경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해가 돼야 됩니다. 긴장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강 국면이 뚜렷한 시점인 거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날짜로 2019년 경제 5가지 기회 요인이라는 칼럼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담아드리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도자료들, 그 보도자료들 중에는 어떤 자료들은 그 현실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는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저는 이 산업활동 동향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로는 처음인데요. 이 산업활동 동향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활동 동향은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지만 광업 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건설 경기 동향조사, 가계 수주, 기계 수주 동향조사, 경기 종합지수, 설비 투자 지수, 전산업 생산 지수, 이런 다양한 경제 관련 조사의 결과물을 매월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항상 투자적인 요소들, 소비적인 요소들, 생산적인 요소들, 그리고 경기적인 요소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매월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은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의 색깔이 베이지색이다라고 유래해서 베이지북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다양한 지역, 산업, 투자, 소비, 이런 동향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실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좀 비슷한 성향의 보고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동향, 소비 동향, 투자 동향, 경기 동향,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블로그에 담아서 여러분들 쉽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보고 통계청 통계를 제가 다시 다운받아서 직접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행지수, 동행지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현재 경제가 어떨 것이다 라고 보는 지표고, 이거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인데, 어쨌든 이 값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
100을 기준해서 높으면 경기가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어떻습니까? 제가 2010년부터 통계를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게 11월입니다. 근데 10월에도 안 좋았고 9월에도 안 좋았고 8월에도 안 좋았는데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죠. 선행지수나 동행지수가 모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2019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잣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부 통계청에서 추계하는 데이터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말고 제가 오마이스쿨 2019년 경제전망 강연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저는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다라고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값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우상향하거나 반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꺾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제가 2019년 경제가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쁩니다. 나쁜데 나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바로 이 투자입니다. 투자. 우리 경기, GDP, 국내 총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을 여실히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투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인데 더 마이너스로 꺾입니다. 그 하락하는 속도도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특히 투자 침체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 하에서 기회적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만들고, 이 투자라는 변수는 경제의 엔진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경제의 엔진이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가 없어요. 그 일자리가 마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고요. 소득이 정체되고 꺾이고 불안하니까 당연히 소비 진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회복돼야 될 텐데 투자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민간 소비를 유발하는 거, 고용을 창출하는 거, 이 모든 문제가 결국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각 재벌 기업들 총수들의 신년 할애식에서 밝힌 그 내용에서처럼 새로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수가 있을까, 어떤 분야에 기회적인 요인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기회적 요소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나라 웬만한 중견 이상의 대기업들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기업의 2019년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은 스마트 팜을 도입하는 거고, 제조는 스마트 공장, 팩토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3차 산업에서도 유통업의 경우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고, 금융권에서는 스마트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디지털 기기로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된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말 말 그대로의 기반 기술, 제가 아마 2016년에 오마이스쿨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그 당시에도 5G였습니다. 횟수로 한 3년 전인데 5G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기술 중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중에서도 기반 기술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이동 속도, 전송 속도가 놀라우리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통용될 수 있고 IoT가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G에 상용화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5G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리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5G에 기반한 5G 인프라, 통신 인프라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5G 서비스에 기반한
5G를 활용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영역, 그렇죠? 금융 서비스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가 P2P 금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디지털 전환되는 트렌드. 이거는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가져가야만 할 만한 그런 영역이겠다. 이런 분야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 진척돼야 되고, 새로운 신산업을 또 발굴하고,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자 기회 요인이다. 물론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기회 요인으로서 생각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팔로우업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규제와의 전쟁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미 다른 경남 기존 강연 중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역시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굉장히 추위를 느끼시지만 3월 되면 또 미세먼지로 날씨가 따뜻해지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녀요.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간다. 제가 3020 대책 말씀드렸죠.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늘려가겠다. 그 계획, 그 부분은 그 지난주 경제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이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 남북 경협의 기대,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 연장 확장권, 이것은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통신과 에너지 인프라의 보급,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DMZ 한번 놀러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더 그렇죠. 관광자원 개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시상봉 시스템, 화상상봉 시스템, 이러한, 그리고 올림픽 출전을 이제 같은 원팀으로 만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남북 경협들이 많이 야기됩니다. 제 생각에 이 오마이스쿨도 남북 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메카 비즈니스로 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 이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어떤 수출입, 유통, 이런 프로세스를 배워야 되거든요. 남북 경협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남북 경협에서의 기대도 상당한 2019년 우리 한국 경제 기회 요인이다. 남북 경협이 기회가 되는 것은 그런 미시적인 산업의 영역에서도 많이 있죠. 특히 그 중점적인 영역이 개성공단의 재개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공단이 구조화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더욱이나 거시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국가 신용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도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많은 해외 자금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나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저는 이것도 지난번 경익남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장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 9.5%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특히 산업 중소 에너지 분야, 스마트 공장 보급이라든가 스마트 산단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R&D 지원, 그리고 그들의 신산업 진출, 그리고 규제 혁신을 위한 인프라 보급,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겠다. 재정 지출을 그런 영역에 신산업 중심으로 많이 투입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융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 하는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기회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규제와의 전쟁은 제가 별도로 깊게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정리되셨죠? 이 중에 규제와의 전쟁만 살짝 살펴보시면, 규제 중에 가장 많이 규제로서 얘기 나오는 것이 핀테크죠. 핀테크. 금융산업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핀테크 기업이 실감하고 있는 규제 정도를 보시면 규제 정도가 어떻다고 해요?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심하다, 다소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것이 핀테크 기업들의 70%가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70%가 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종류가 너무 많고 규제가 어떤 종류의 규제가 있고 새로 위반되는 규제가 뭐고 또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정보 부족한 거. 그리고 높은 대응 비용, 그 규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KYC, Key Know Your Customers라든가 몇 가지 기본적인 자금 이탈 방지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반할 시에는 과도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식하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으로의 진출이 계속 막힌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를 이미 2018년 1월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규제 혁파의 과정 속에 있다. 그 대표적인 규제 완화 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은산분리 원칙에 이 허물어진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산업자본이 은행 자본을 소유할 수 없게 됐는데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바뀌는 거 이것도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어마어마한 규제 완화고요. 예를 들면 P2P 금융 같은 경우도 2017년까지는 투자 금액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제한하다가 2018년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9, 20년 되면 그 규모, 제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수많은 규제들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규제 완화의 과정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공공 빅데이터의 개방을 열심히 실현해 왔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뭐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빅데이터들을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여러 가지 공공 빅데이터들을 개방하는 그런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근데 신산업 규제 혁파 과제로서 지금 무인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VR, AR, 지능 로봇, 신약, 정밀 재생, 의료, 의료기기, 보건산업 여러 영역에 걸쳐서 지금 규제 혁파 과제로서 선정하고 현재 지금 이건 11월 15일 기준이지만 진행 중인 게 5건이고 이 중에 완료된 게 26건이고 국회 심의건들도 많이 해결되고 사실 지금 12월 말 혹은 1월 기준으로는 이 값이 더 많이 줄어들고 완료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신산업에 걸쳐서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그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여러분 이런 정보는 규제 정보 포탈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것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 완화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런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기업들이 무엇이고 그런 기업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신산업을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주시한다면 투자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무리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는 마당에 위기적인 요소만 계속 강조하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좀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희망과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기업 경영 관점에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전략 사업 영역 다각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회적 요인들을 잘 모색하고 이 요인 하에서 적절한 기회 요인들을 잘 포착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